네,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목이 잠기네요. 지금 이제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예, 뭐, 조금, 아직 밝을 때 일찍 나왔어요. 항상 밤에 나왔었는데. 급하게 좀 드릴 말씀이 있죠. 예, 이게 지금 오늘 일어난 일인데, 안규백 국방장관. 예, 국방장관인데 방위 출신이라 해가지고도 말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뭐 탈영병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이게 참 뭐, 어이가 없다라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죠. 우리 누구야 그 어이없다라고 얘기했던 그 영화 배우 있잖아요. 예, 마약 먹었던. 어이가 없다. 예, 정말 그 맷돌에 그 뭐야 손잡이가 없을 때 우리가 어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서요. 대한민국의 생명을 보호하고, 예, 국민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람 하나한테 이제 우리의 어떤 안전이 걸려 있잖아요. 예. 공직자라는 것은 개인 사기업하고 다르게 내가 맘대로 이제 임명을 하고 할 수가 없는 게, 기업은 어쨌든 그 책임을 본인이 다 지잖아요. 오너가 예를 들면 뭐 재산상의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근데 그나마 그 오너도 주주가 있을 때는 그 주주한테 이제 그가 임명한 그 인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심지어 소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 정부라는 위치에 있어서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방위 출신인 것도 사실 이해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예전에 그 사실 이게 국방장관 민간인 시키는 거 있잖아요. 이거 유행시킨 사람이 존 F 케네디예요. 예, 존 F 케네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는 이제 그 시킨 이유가, 예, 그러니까 문민이 저기 뭐야 군인들을 통솔해야 된다 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게 유행이 돼가지고 마치 그게 뭐 되게 멋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만든 게 사실 존 F 케네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존 F 케네디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왜냐면 말 그대로 강남 좌파, 패션 좌파잖아요. 그 사람이 결국은 뭐 저는 이 패션 좌파를 만든 세 명이 있어요. 국제적으로. 예, 그 존 F 케네디하고, 예, 체 게바라, 체 게바라. 그리고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누구지? 그 아시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예, 베네수엘라. 예, 예, 베네수엘라의 예, 체 차베스. 그렇지. 아예 50이 넘으니까 이게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거 좀. 예, 차베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를 하면서 국민들한테 이제 완전히 무상교육을 시키면서 거의 뭐 포퓰리즘의 어떤 그 대명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의할 때만 해도 이제 석유값이 엄청나게 높아가지고 사실은 그게 이제 가능했고, 또 그게 마치 국민들이 사회주의라는 것에서 엄청나게 혜택을 보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지상 천국을 만들었죠.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그 당시 있는 동안에. 그 다음에는 그지를 만들어 그지 나라가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패션 잡파, 그러니까 국민들이 되게 좀 럭셔리하게 만들어 버렸어. 예, 그 당시만 해도 베네수엘라에서 차베스 치하에 막 그 전 세계 위스키 소비량을 가장 많은 나라가 베네수엘라였고, 뭐 아무튼 그랬습니다. 무상교육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장난 아니었어요. 뭐 오만 사치품들, 외국에서 막 럭셔리한 과자 이런 거 있잖아, 고급 과자 이런 거 다
그거 그 베네수엘라에서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 어떻게 보면은 겉멋에 쪄들어가지고 이상한 짓거리 한 게 이제 JFK하고 본인은 마약 먹고 뭐 여자들 탐하고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체 개발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뭐 베네수엘라 의대 출신인데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베레모 쓰고 앉아가지고 결국 하던 짓거리는 뭐예요? 게릴라야 그냥 무장 게릴라. 예, 빨치산이라고.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야 다. 예,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는 행동이 뭐였냐면 마치 뭐 되게 멋있고 예쁜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실익이 없고 효용이 없는 것들 짓만 한 거예요. 나라 망하는 짓만. 대부분 다 이제 나라가 망했죠. 나라 망했습니다. 그 JFK가 그 저기 왜 쿠바를 침공하는 것도 반대해가지고 그 피그만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쿠바 공산화가 이제 해방을 시키려고 쿠바 우파들이 CIA가 공모해서 그거를 쿠바를 전복시키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JFK가 어정쩡하게 해가지고 쿠바가 지금 어떻게 보면 공산화가 유지된 거예요. JFK가 멍청한 짓을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뭐 JFK가 뭐 3차 세계대전을 막았네 만에 그런 소리 하는데 쿠바 공산화 자체가 유지된 게 JFK 때문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멋들어진 모습만 부각이 된 거죠, 되게. 멋들어진 모습만. 그런 사람들이 지금 JFK가 그 민간인 국방장관 만드는 거 이거 이제 해가지고 이제 유행이 된 건데 이제 하다 안 돼가지고 이제 뭐냐면 방위병을 국방장관을 시켰는데 알고 보니 뭐였다? 방위병이 탈영까지 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 방위라는 것이 탈영을 하고 말 게 뭐 있습니까? 방위라는 게 탈영을 하고 말 게 뭐 있어? 그 자체도 솔직히 저도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 임진강 결사대 101여단. 여기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에서 101여단 출신 있으시죠? 응?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는요 101여단 출신도 많고 영동고등학교 선배님들도 많고 뭐 연대 출신들 당연히 많죠. 근데 이 101여단 출신까지 있더라고. 그 101여단의 임진강 결사대 이게 사실 휴전선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엄청 추워. 임진강 앞에 영하 20 몇 도인가 그래. 저희 솔직히 제 얼굴 저기 뭐야 도시적으로 생겼는데도 국방위 의무를 다 했습니다. 이 군대는요 갔다 와본 사람이 거 안 가본 사람은요 뇌피셜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군대라는 거는 우리가 대학도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은 머리에 형상화 시켜주질 못하잖아요, 사실. 근데 그거에 100만 배야, 군대는. 군대는 그거에 100만 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이 군대 가면 어떨까를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사실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군대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을 통솔한다는 거는 군대가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실제로. 그것도 저는 무슨 장관, 이거 뭐, 무슨 장군 이것도 좋지만, 일반 병을 해봐야 돼, 병을. 국방장관은. 국방장관은 병을 해봐야 됩니다. 차라리. 장교도 괜찮은데, 별 이런 것도 괜찮은데, 병을 해본 것도 괜찮아. 근데, 이도저도 아닌 게 뭐냐면, 바로 방위야. 이 방위. 근데 그 방위도 뭘 했다? 탈영을 했단 말이야? 그럼 이게 사실은 가당키나 한 얘기란 말이죠. 사실은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정말 어이가 없는 얘기입니다. 어이가 없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헤그세스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잖아요. 오늘도 머리가 약간 헤그세스 머리가 돼 있어요 지금. 헤그세스 저희 지금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저를 헤그세스라고 그냥 아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헤그세스 본부장님이라고 그래요. 헤그세스 본부장님. 우리 구독자분들은 저를 다 헤그세스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도 헤그세스를 좋아하지만 보면 볼수록 애가 미남이야. 근데 사실은 헤그세스는 미국에서 엄청난 미남이에요. 한국에서 봤을 때는 약간 좀 각진 얼굴이니까 별로 이렇게 안 미남인데
미국에서는 헤그세스가요 엄청난 미남이에요. 저도 미국 가면 저 옛날에 독일 오페라 여행 다니고 막 이럴 때 그땐 돈 좀 벌 때인데 지금보다 훨씬 많이 벌 때인데 돌아다니면서 한 10년 다녔어요. 독일만 가면 그냥 독일 아줌마들이 엄청 잘해줘. 예. 독일 가면 제가 미남이래요. 예. 제가 독일 가면 미남이랍니다. 독일 루프트한자 그 비즈니스석에서 딱 이렇게 누워 있는데 거긴 대부분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그 스튜어디스가. 예, 엄청 잘해주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그 국방장관이 이제 미국은 전쟁 장관이잖아요. 헤그세스의 이력을 잠깐 보자고요. 헤그세스가 미국에서 가장 토실하게 큰 애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귀족 가문 같은 느낌, 예. 그런 대학, 예. 프린스턴, 우리로 따지면 연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말랑말랑한 거지. 예, 말랑말랑하고 집에 돈 좀 있고 이런 느낌. 예. 그러니까 프린스턴에서 정치학을 했는데 저랑 약간 이미지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얘가 프린스턴의 어떤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가 싫은 거야 자기는. 예, 너무 좀 그런 거 싫고 오히려 좀 막 이렇게 막 민주화 운동하고 이런 게 싫은 거야. 막 정부에 반항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헤그세스가 뭘 했냐면 그 안에서 비영리 단체도 만들고, 예, 그리고 그 안에서 학군단을 갔어요. 학군단. 그래서 이 연대도 사실은 학군단이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게 막 학군단을 막 가려고 줄을 서고 이런 게 없어. 거의 막 미달되거나 막 그래. 프린스턴도 학군단을 지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헤그세스는 학군단을 막 가겠다 자기가. 그래가지고 손을 들고 막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프린스턴 정치학과 나와가지고 학군단을 간 것까지는 좋아. 근데 얘가 미국은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군대를 가야 되는 게 아니잖아. 얘는 학군단을 가서 보통은 이제 그냥 자기는 학군단인 거고, 그냥 뭐 보통 이제 프린스턴 애들이 이제 부잣집 아들내미들이라 대부분 하는 짓이 어디 금융권의 뭐 펀드 매니저라든지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야 대부분. 어디 뭐 근데 이 친구는 헤그세스는 군대 지원했어. 그래서 어디 간 줄 알아요? 이라크 전쟁 갔어. 이라크 전쟁. 이라크 전쟁도 가고 이란도 가고. 예. 중동 전쟁을 간 거예요. 소대장으로 그것도. 예. 말단 병사도 아니고 소대장으로. 근데 지휘관을 한 거지. 예, 지휘관을. 그러니까 헤그세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거기서 몇 년을 있었어. 뭐 1년, 2년 있는 게 아니라 몇 년을 있으면서 이 사람이 지금 왜 이렇게 폭스뉴스 진행자가 되게 됐냐면 거기서 미군들이 속절없이 죽고 중동전쟁에서 실제로 어떻게 얼마나 선량한 미군들이 죽고 그리고 중동에 있는 이라크라든지 이란 얘네들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세계 질서를 어지럽히는지를 눈으로 보고 나니까 나는 우파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민주당이라든지 미국 민주당이라든지 뭐 미국 뉴욕타임즈라든지 이런 애들이 하는 얘기가 이게 얼마나 허황된 얘기라는 걸 본인들이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뭐 프린스턴이나 뭐 이런 데서 되게 편하게 어떻게 보면 살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납득이 가죠. 근데 이 사람이 폭스뉴스 진행자였잖아요. 폭스뉴스 진행자. 근데 이 사람이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중동 전쟁에서 있었던 경험을 가지고 결국은 오늘날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진짜 우파의 리더 이걸로 이제 만들어진 그걸 가지고 가장 크게 이제 영향을 받았다 그래요 자기가. 그래서 그거의 느낌을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국방장관을 하고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20대 때의 그 경험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경험이 20대 때의 경험이. 그러니까 프린스턴 대학교 정치학과 나와가지고 여긴 또 하버드 대학교 경영전문대학 나왔어. MBA를 했단 말이에요. 하버드 대 MBA 하고 이러면 보통 어디 가야 돼? 최고 뭐 제일 좋은 회사 가서 억대원만 받고 그래도 되는데 뭐해?
군바리가 된 거야, 군바리가. 우리 민주당 돈 좋아하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헤게세스 같은 만약에 커리어가 있다 그러면은 냉큼 돈 벌로 사모펀드 같은 데 들어가겠지. 응? 어디 저기 뭐 헤게세스처럼 그런 데 가겠어요. 응?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기가 20, 30대 때 겪었던 경험이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안규백이라는 사람이 방위를 해서 그것도 탈영병이다? 이 사람이 과연 본인이 20대 30대 때 느꼈던 그런 군이라는 생각, 그리고 국가 안보에 대한 생각이 과연 이 헤그세스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날 것 같으세요? 진짜 저는 이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차이야. 이거는 정말. 네.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국방비도 많고 전쟁도 제일 장비도 제일 좋은 나라야. 그런 나라가 솔직히 예를 들면 뭐 장군이 누구든 간에 장관이 누구든 간에 뭐 상관없을 것 같잖아. 그런데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사람, 완전히 투철한 안보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전쟁부 장관으로 만들었고, 결국 이 헤그세스는 뭘 했습니까? 이름을 국방부에서 전쟁부로 바꿨어요. 그리고 그 전쟁부 안에서 뭔 여성이 뭐 어쩌고 흑인이 어쩌고 해서 막 자리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도 있죠. 그리고 PC주의. 응? 그러니까 무슨 뭐 다양성이네 어쩌고 하면서 여성인데 뭐 이유로 능력도 없는데 거기 앉아 있는 사람 할당제. 뭐 흑인 몇 명은 돼야 된다 이 할당제 싹 다 없애버렸어. 네. 전쟁부는 무조건 전쟁을 잘하는 사람만 승진시킨다. 이걸 딱 그냥 완전히 해봐갖고 몇 명을 장군을 다 쫓아냈어요. 네. 그럼 안규백이라는 사람이 국방장관을 했을 때는 국방부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응? 본인이 예를 들면 자신이 없어. 그런데 또 탈영병이야. 방위야. 그럼 자기 밑에 휘하 있는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면 그거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라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제가 솔직히 해서 어느 조직에 가나 본부장 노릇을 할 때 그런 얘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충분한 경험과 또 조직에 대한 로열티 그리고 철학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를 해도 그게 먹히는 거야. 왜? 사람은 다 알아. 귀신이야.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를 다 알아. 그러니까 깜도 안 되는 놈이 얘기를 하면 그걸 들어 안 들어? 안 듣지. 왜? 일이라는 건 힘들잖아요. 솔직히 놀고 싶지 일하고 싶은 놈이 누가 있어. 그러면 자기 똑같은 월급 받고 놀고 싶지 누가 일하고 싶냐고. 응? 그러면 똑같은 월급 받고 일하기 싫은 사람한테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때 그거를 말이 먹힐 수 있는 사람을 리더로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렇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런 게 장관을 누구 시키냐 본부장을 누구 시키냐가 이 조직이 살고 죽는 문제야. 살고 죽는 문제. 그냥 관리를 해도 될까 말까인데 자격이 모자른 사람을 장관을 시킨다? 또는 본부장을 시킨다? 그러면 그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말을 짝다리 짚고 듣지 그냥 듣냐고. 뭔 얘기하면 속으로 욕하고 애국가 부르면서 듣지 그 얘기를 듣겠냔 말이에요. 특히나 헤그세스가 만약에 방위병에다가 탈영병이면은 내가 이름을 전쟁부로 바꾸겠다. 그리고 다양성 PC주의 이런 것들 섭표하겠다 그랬을 때 그 떠밀려 나가는 사람이 아유 네 알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시키는 거 무조건 해야지 이럴까? 자기 지금 밥줄이 달렸는데? 그러니까 어떤 장관이라든지 지휘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누군가를 솔직히 밀어내는 자리잖아요. 인사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컬렉트라고 그러지. 삐뚤어진 거를 올바르게 만드는 사람이 지휘자잖아. 우리가 봐요. 군대에서 병장 같은 걸 해도요.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구보를 할 때도 야, 너 모자 똑바로 써. 야, 군화 똑바로 신어. 이런 싫은 소리를 해야 되는 자리란 말이에요. 본부장이가 됐든 뭔 장관이 됐든 그 자리에 누군가를 시킬 때는 아유 이 사람이 그 밑에 휘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하라고 시키는 거지 좋은 소리 하라고 시키겠어요? 응? 그러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그걸 했을 때 이 국방부를 개혁한다거나 회신할 때 그 말이 먹히겠냔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헤그세스하고 만나가지고 안규백이라는 사람이 헤그세스랑 만나가지고 뭐 작전권을 이양하고 발굴할 얘기를 할 수 있는 깜이 돼요? 응?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깜이 되냐고. 둘이 비교했을 때. 제가 국방장관이 나아요. 차라리 제가 국방장관 하는 게. 예. 저는 깜이 돼요. 만약에 헤그세스 같은 이력을 갖고 있잖아. 청년의힘이라는 비영리단체 만들었지. 춥천한 안보의식 있지. 육군병장 했지. 그것도 어디야? 휴전선에서 했지.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휴전선인 게 미국으로 따지면 중동이야. 응? 이라크. 저도 거기 있으면서 휴전선에 딱 있으면서 야 이게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위험하구나. 휴전선에서 지금 불과 20-30km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그때 한 거야. 거기서 추운 데 있어 봐. 그 추운 데서 근무하면 다 정신 차려요. 그러니까 전 조국이네 뭐네 얘네들 다 군대 갔다 온 거 맞아요?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 군대 갔다 온 거 맞아? 김민석이 군대 갔다 왔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국민을 위한다는 사람들이 군대를 갔다 온 사람 맞는지 한번 궁금해. 오죽하니까 지금 국방장관도 어떻게 보면 무슨 방위병을 시켜놓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탈영병.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지금 군인들이 자기 국방장관이 탈영병이라 그러면은 본인이 탈영을 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겠어? 군대라는 건요 갔다 온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차라리 감옥이 낫다 그래. 감옥이.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 우리 저기 구독자분들 저한테 한번 댓글 좀 써주십시오. 군대 가면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가 뭐야? 아유 차라리 징역살이를 하지. 징역살이를 하면은 작업을 안 시키잖아. 작업을 해도 뭐야? 훈련을 안 하잖아. 군대 가면 매일 훈련이야. 매일 훈련이고 매일 뭐 우다 터지고 매일 치는 소리 듣고 매일 각 잡아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는 거 보십시오. 매일 일어나서 구보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아유 참 징역살이야. 징역을 사는 게 낫겠다. 징역은 가만히 있잖아. 뭘 시키진 않잖아. 작업이나 좀 하고. 이거를 맨날 군복 입고 워커 닦아야 되고 위에 선임들 눈치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예를 들면 군인들 중에서 아우 나도 탈영하고 싶고 아우 나 군대 싫다 이런 사람들이 안규백에 탈영했다 그러면은 탈영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겠어? 우리나라는 징병제잖아요. 징병제. 모병제가 아니잖아요. 모병제는 내가 그만두면 간두면 되잖아. 징병제는 뭐야 이거? 탈영하면 구속이야 구속. 근데 우리 국방장관이 탈영했어. 나도 하고 싶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자꾸 지금 우리 그 신문 기사나 이런 데서는 저처럼 이렇게 설명을 안 해주고 막 그냥 탈영병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이거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제 설명, 청년의힘의 설명을 듣고 사회를 보는 거랑 설명을 안 듣고 그냥 보는 거의 차이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인사이트가 다르니까. 제 설명을 듣고 안규백을 보는 거, 제 설명을 듣고 헤그세스를 보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야. 그래서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70만 될 필요 없어. 지금 구독자가 좋아. 왜? 아유 뭐 눈치 볼 필요 뭐 있어요. 뭐 70만 80만 돼가지고 괜히 뭐 아유 뭐 조르에 싫으네 무슨 뭐 끌다고 필요 없어. 아유 저도 뭐 그렇게 유튜브로 먹고 살 것도 아니고. 저희 우리 철통 같은 저기 6만 구독자분들하고 이게 의견 나누면서 이렇게 저 훨씬 좋아 저는. 예. 이렇게 우리가 같은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의견을 나누는 것만 해도 이게 얼마나 행복입니까? 뭐 굳이 여기서 막 광고비 받고 막 돈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헤그세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안규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예? 이런 거를 트럼프는 지명을 했고 이재명 정부는 이 안규백 같은 사람을 지명했다는 이 차이, 이거 엄청나게 크다는 말씀 드리려고 영상 올렸고, 헤그세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가 헤그세스 닮았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예,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헤그세스. 예, 헤그세스잖아요. 맞죠? 헤그세스. 예. 이러면서 영상 올렸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본부장이 말한다 꼭 읽어보세요. 14,700원짜리 얼마 안 돼. 읽어보시고 청년의힘 위로 구독 당부 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